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이만 먹었지 왜 이 모양일까? 남들의 인생은 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하고 서글프기만 할까? 이렇게 사람은 일에서나 인간관계에서 고난을 겪기도 하고 좌절감을 맛보며 살아간다. 누구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다. 흔히 이러한 일상의 문제에는 언제나 그 원인 또한 있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를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반복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도 딱히 원인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근본적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딱히 그럴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 이유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는 에너지가 있고 그곳에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공간 속에 좋은 기운의 영향을 받아 긍정적인 힘이나 새로운 길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것이 선순환이건 악순환이건 그곳에 흐르는 기운은 머무는 자신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머무는 공간에서 문제를 발견하기도 그 해결점을 찾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현재 자신을 둘러싼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는 일은 중요하다. 공간이 달라져야 나의 운 또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가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운명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사람이 일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집.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내 집 소유에 대한 애착이 남다른 데다가 현대사회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이나 일터에서 좋은 기운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누구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집.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집이라는 공간을 꾸민다. TV나 잡지, SNS 등에서 인기를 끄는 가구나 장식품을 사들이고 세상에서 유행이라고 말하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면서 집을 치장하고는 한다. 그런데 왜 내가 머무는 공간을 자신의 기준을 가질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 채 유행이라고 하면 일단 따라하고 보는 것일까? 내가 사는 집은 내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야 하고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말이다. 사람마다 각자의 취향과 스타일이 있게 마련이다. 내게 잘해주는데도 그냥 싫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공간도 그렇다. 이렇다 할 이유가 없는데도 잠시도 앉아있기 불편한 공간이 있고 남들은 딱히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에게만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그런 취향적 스타일이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개인적 취향을 가지고 있음에도 오직 남들에게 보여지는 삶의 기준을 맞추어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 정작 내 집임에도 그 안에서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쉼이 되는 집, 편안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구든 작은 소품이든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나만의 기준으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만 삶의 질과 행복 또한 높일 수 있는 진짜의 내 집이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유행이나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을 천천히 만들어 가보자.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전제에는 공간의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일단 공간이 비워져 있어야 생기를 넣는 작업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인테리어의 시작은 간단하다. 우선 집이나 방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파악하고 불필요한 물건이나 잘 쓰지 않는 물건들을 구분하여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보통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커가면서 보다 더 큰 평수의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공간의 크기를 늘리려고 한다.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비우기 과정은 더 중요하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방이건 거실이건 주변을 한번 둘러보자. 분명 눈에 거슬리는 물건이나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가구나 소품 또는 옷가지들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쓸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미 꽉 채워진 창고. 그것도 모자라 자꾸 밖으로 스멀스멀 빠져나오고 있는 온갖 잡동사니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자. 현대사회는 과잉과 잉여의 시대로 물건이 넘쳐난다. 정말 필요해서도 사고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고 또 고가의 물건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꼭 이것을 사야만 행복해질 것 같아서 사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구 먹게 되는 것처럼 마음의 결핍을 쇼핑으로 풀기도 하면서 사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는 물건에 대한 욕망이 지배하는 삶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물건은 필요하지도 않고 정작 그 물건을 소유하는 것으로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물건이라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닌 이용되어지는 대상일 뿐이기 때문이다. 사실 물건에 집착하는 것만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번잡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 안 그래도 복잡한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갖은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요즘 같은 세상에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털어내고 단순하게 사는 답일 것이다. 물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무소유의 경지까지는 갈 필요도 이유도 없다. 그런 경지는 마음의 학문을 닦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두기로 하고 일단 나를 둘러싼 것 중 불필요한 것들부터 버려보자. 물건을 천천히 살펴보고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거나 사계절이 지나는 1년이나 6개월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민할 것도 없다. 당연히 버려야 한다. 또 가격의 고가를 떠나서 왠지 싫거나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는 물건이 있다면 처분하자. 단지 그것을 샀을 때 경제적인 돈의 개념으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안정과 심리적으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쾌적한 생활의 공간을 만든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언젠가 한 번, 평생에 한 번쯤 쓸 일이 생길지도 몰라 간직해둔 물건들. 하지만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물건들은 정작 필요할 때는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또 사게 되는 일이 허다하다. 혹여 운 좋게 찾아 쓰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미 공간을 탁하게 만드는 잡동사니가 되어 아껴두었다라는 가치는 무의미해져 있을 것이다. 쓰지 않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고 남아있는 물건들은 정리정돈하고 채광, 통풍, 환기가 잘 되게 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비우기 과정이다. 이렇게 비우기 과정을 거쳐 남겨진 물건들을 사용 빈도나 계절에 맞게 잘 수납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납을 할 때 주의할 것은 물건의 양을 통조림 안에 참치처럼 꽉 채우기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갑갑하지 않게 수납하는 것. 그래야 좋은 기운이 흘러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 또 수납 상태를 유지하려면 물건을 사용하고 난 후에 반드시 정해진 위치로 되돌려 놓는 습관이 중요하다. 물건을 바로 제자리에 두지 않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이라 하더라도 곧 본래의 지저분했던 상태로 돌아가기 십상이기에 사용한 뒤 제자리라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버리고 정리정돈하여 공간을 비워내고 생활을 단순화하다 보면 단순한 삶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만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 심플한 삶에서의 쾌감은 더 이상 불필요한 물건이 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먹는 것이 곧 몸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어떤 식품을 선호하고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느냐는 한 사람의 건강을 크게 좌우한다. 온갖 조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가득한 식생활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이 몸에 이상을 느끼고 노폐물을 비워내기 위해 단식을 하고 비워낸 입맛을 통해 천연재료 본질의 맛에 더 가깝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나를 둘러싼 공간도 물건들도 마찬가지다. 비우고 덜어내다 보면 한결 홀가분한 건강한 삶에 가까워질 수 있다. 오래된 것이건 비싸건 상관없이 그런 가구나 옷가지 등 이미 잡동사니가 된 것들이 보인다면 바로 버리고 정리해서 생활의 새로운 활력과 자극을 얻는 경험을 터득해보자. 사람은 누구나 언제 생을 마감할지 아무도 모른 채 살아간다. 뉴스에 보도되는 사건과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도 알 수 있다. 젊건 나이가 지긋이 들었건 우리는 100세 시대라는 말을 굳건히 믿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인생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뒤로 밀어가면서 무언가를 더 가지려 하고 세상의 시선과 잣대로 보는 행복의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도 모른 채 말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말이다. 새로운 인생과 삶을 원한다면 자신이 사는 곳과 머무는 공간에 운을 더할 수 있는 변화를 시도해보자.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마음에 걸릴 만한 물건이 단 하나도 없을 만큼 물건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보자. 삶에서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또 내면적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이다. 공간은 무한하지 않기에 그 유한한 공간을 단순화시켜야 비로소 공간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 적은 것이 오히려 많은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필요치 않은 것들을 비우고 없애고 버리다 보면 가장 그 사물의 본질에 가깝게 되고 공간은 여유롭고 더 풍성해진다. 아무것도 없는 단순함에 익숙해지고 편안함이 느껴질 때 삶에서 새로운 자극과 창조도 만들어낼 수 있고 단순한 공간에서 얻는 이 영감은 창의력이나 아이디어, 통찰력 등으로 특히나 변화가 빠른 요즘 같은 시대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준다. 이렇게 비워내는 작업을 통해 만들어지는 깨끗한 공간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하고 외로워지기도 한다. 공간도 마찬가지다. 편안해지는 공간이 있고 불편하고 불안해지는 공간이 있다. 공간 속에는 에너지가 흐르기에 무심코 머무는 공간일지라도 그 안의 에너지는 사람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준다. 때로는 편안하고 안정된 행복감을,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우울한 감정을 느끼게도 한다. 이처럼 공간 속에서 반응하는 마음은 자신의 일상과 삶의 관성, 그리고 인생을 만들어가며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게도 하는 것이다. 공간을 착하게 만드는 것들을 걷어내고 내부를 생기로 채워 안정감 있게 구성하면 생각은 명료해지고 자기 앞에 놓인 인생의 각종 문제에 대해 보다 나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순간과 변화가 쌓여 나와 가족이 바라는 행복한 인생 또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운이 좋아지는 집을 스스로 만든다면 인생은 달라질 것이다. 자신과 가족이 머무는 공간이 물리적인 공간인 하우스를 넘어서서 나와 가족들만의 따뜻한 공간인 홈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